자,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은 뭐냐면 이제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이 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12월 정도부터는 거의 첨삭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번 방학부터는 첨삭 수업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려고 이제 첨삭 방법 자체를 조금 바꿨고 그게 바로 기존에 쓰고 있던 매스플랫이라는 어플을 좀 더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이제 매스플랫 어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찍은 영상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매스플랫 어플 자체를 이제 설명하려고 찍은 건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 첨삭 수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는 파트가 있어서 기존 학생들도 좀 달라진 부분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첨삭 수업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우리가 첨삭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었냐면 조교 선생님들이 주로 방학 때는 숙제를 직접 풀이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수업 때는 숙제 풀이를 하지 않고 오직 수업만, 개념 설명 수업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들어갔었고 방학이 아니라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 어떻게 흘러갔었냐면 주로 테스트를 보기는 보는데 이제 종이로 뽑은 시험지를 테스트를 보고 조교 선생님이 직접 채점을 해서 뭐 그거 가지고 풀이해 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좀 싸그리 바꿔 가지고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일단 숙제 풀이를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숙제 진도 나가는 게 좀 급해지고 그러면 이제 숙제 풀이를 조교 선생님한테 맡길 수도 있겠지만 숙제 풀이는 웬만하면 제가 직접 수업 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주로 메인은 테스트가 되겠죠.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조교 선생님이 앞에서 첨삭 감독을 해 주고 그리고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테스트 시간을 잡고 뭐 이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답을 다 입력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채점도 본인한테 다 맡겨 버리면 너무 이제 어려워지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앱을 이용해서 답을 입력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그래서 답을 입력을 하고 나면은 자동 채점이 됩니다. 그럼 자동 채점된 걸 바탕으로 조교 선생님은 조교 선생님 앱을 들어가서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어떤 유형의 문제들을 자꾸 틀리고 많이 틀리는지를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시험을 내주게 되고 그 재시험을 풀고 채점하는 것으로 일단 첨삭은 끝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온라인 수업 때는 진행하게 될 거고 혹시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오프라인 수업으로 가게 될 때도 역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긴 하는데 앱이나 답을 입력을 하고 하는 것도 추가가 되겠죠, 당연히. 그것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조교 선생님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직접 풀이도 해 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풀이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재시험은 역시 들어가게 되는데 풀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쓰이게 돼서 재시험을 보는 것은 숙제로 진행되고요. 숙제는 역시 앱에다가 답을 입력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언제까지 하라고 한 거를 이제 완료된 학생, 완료하지 못한 학생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일단 앱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어 가지고 그걸 참고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러 가도록 할게요. 일단 어플은 학원용이 있고 즉 선생님들이 쓰는 용도가 있고 그다음에 출석용 앱이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학생용, 학부모용 앱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어떤 어플을 받아주면 되느냐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어떤 어플을 받아주시면 되냐면 여기 매스플랫이라고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이 하나 나올 거예요. 아이콘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학원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혹시 검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도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매스홀릭은 아닌데. 네. 다른 어플도 한두 개가 더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매스플랫이라고 되어 있는 뭐 밑에 설명을 보면은 뭐 채점하고 그래프 보이는 거 있죠. 이 어플이 바로 학생용 앱과 학부모용 앱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어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학생용 앱과 학부모용 앱은 어떤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하느냐의 차이고요. 학생들은 학생 폰 번호로 로그인하면 되고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어머님 번호로 하는데 이거는 학생들도 알고 있으세요. 좀 이따 밑에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학생 앱은 어떤 거냐면 이제 학생 스스로 집에서 채점이 가능한 즉 답을 입력하고 채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고요. 학부모용 앱은 학부모님용 앱은 이제 들어가 보면 여기 나오는 그래프처럼 이제 어플 자체에서 만들어져 있는 보고서 혹은 제가 직접 작성하는 보고서 등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유형의 문제들을 주로 틀리는지, 고난도 문제는 잘 맞추는데 쉬운 문제들 혹시 틀리지는 않는지. 쉬운 문제들은 다 맞아서 공식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고난도 문제를 많이 틀려서 응용형 문제들을 지금 현재 약한 상황인지 기타 등등등을 그런 성적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사실 본인 성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핸드폰 번호로 들어가면은 역시 성적을 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되니까 학부모용 앱과 학생용 앱 하나의 어플이니까 로그아웃 했다가 어머님 번호로 들어가서 성적 좀 보고 그리고 다시 로그아웃해서 본인 핸드폰 번호로 들어가서 테스트 풀고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부모님용 앱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성적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거는 없으니까 네 그런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앱을 실행을 하고 나면 아까 말했던 대로 학생 또는 학부모님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데 학생들은 학생 번호를 입력을 해야 이제 답안 입력이나 채점 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용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해야 학부모용 앱이 실행되고 그러면은 성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번호로 로그인했는지 로그아웃했는지 초기 화면 자체가 조금 다르니까 그거를 뒤에서 잘 보고 평소에 뭐 테스트를 풀거나 성적을 보거나 할 때 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하고 동의를 체크한 다음에 그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터치하면은 로그인이 되는데 처음에 한 번만 로그인하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자동 로그인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마지막에 어머님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한 학생들은 다음번 테스트 풀 때는 다시 로그아웃하고 본인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해야 돼요. 알았죠? 요거 이제 자동 로그인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학생용 앱의 최초 화면입니다. 학습 기록, 교재, 학습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이상의 탭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출석이나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출석은 별도로 쓰고 있는 학원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할 거라서 출석은 여기서는 관리하지 않고 여기서는 오직 학습지, 교재도 시중에 있는 교재를 구매할 거지 매스플랫을 이용해서 교재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교재 이런 건 볼 필요 없고요. 첫 번째 화면과 학습지 화면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학습 기록 탭 첫 번째 화면에는 지금 어떤 테스트를 어디까지 내가 풀어놨는지 현재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고 이거는 지금 기존 학생 거라서 뭐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첫 최초에는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지 탭을 들어가면 현재 출제되어 있는 테스트 또는 숙제들을 다 볼 수 있는데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목록들이 뜨겠죠. 처음에는 뭐 한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내가 지금 현재 풀어야 되는 탭을 이제 풀어야 되는 테스트나 숙제를 클릭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푸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은 도함수 활용 이런 거 보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만들 때 앞에 날짜 그리고 홈워크는 HW는 홈워크 숙제고요. 테스트는 웬만하면 테스트 영어로 뭐 TE 정도까지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둘 거예요. 그걸 보고 구분하시면 되고 여기 날짜를 잘 보시면 되고 이거는 보지 마세요. 얘는 출제한 날짜니까 얘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만든 날짜 뭐 일 주일 거를 미리 만들어 둘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날짜와 어떤 건지 그리고 단원명은 나중에 다시 한번 풀고자 할 때 참고하라는 의미로 어떤 단원, 어떤 유형들을 넣어 놨는지를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정 수업은 숙제로 매스플랫 숙제가 추가로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확통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너무 얇아서 추가 숙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숙제는 각 단톡방에도 언제 공지가 되었다.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걸 보세요라고 제가 공지를 따로 할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는 첨삭 시간에 조교 선생님한테 우리 단톡방에 항상 조교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첨삭 수업 때 조교 선생님한테 어떤 테스트냐고 뭐 물어보거나 어떤 테스트를 보시면 됩니다라고 조교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들어가서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참고로 얘는 제가 알기로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어플로 들어가는 거라서 출력은 불가능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핸드폰 혹은 탭 태블릿 PC 같은 걸로 또는 그런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PC는 안 될 거예요. PC로 들어가서 매스플랫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학생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생용으로 들어가서 뭐 "구매하세요."라는 페이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PC는 안 되고 만약에 PC를 하고 싶은 들은 PC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거 알잖아요. 블루스택 같은 거.
블루스택이나 뭐 LD 플레이어 같은 거 아니면 녹스 같은 걸로 들어가서 뭐 이 앱을 실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해본 적은 없어서. 그걸로 하지 않은 이상 PC로는 불가능할 거라서 좀 불편하더라도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이걸 보고 풀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문제를 그러면 띄워 놓고 계속해서 연습장을 풀고 "그럼 답은 어디다 입력해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답은 연습장에 따로 기입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고, 다 하고 나서 채점하기 버튼 들어가면 답이 쭉 뜨거든요. 근데 밑에 파란 글씨 보면 채점하기를 바로 들어가서 풀면서 즉시 답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보고 할 건데,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문제를 풀고 채점하기를 바로 들어가 있는 상황은 첫 번째 화면이에요. 답만 이제 입력할 수 있는 OMR 카드처럼 생긴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답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뭐 주관식은 주관식대로 클릭하면은 이제 버튼 입력할 수 있는데, 자, 밑에 보면은 문제 가치 보기라는 게 있죠. 문제 가치 보기라는 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뭐 이걸 클릭을 해 주면 그 화면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옆에 있는 것처럼 답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과 문제가 함께 나와 있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게 되면은 보면서 바로바로 위에 답을 쓰고 보면서 풀고 답을 쓰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굳이 연습장에 따로 답을 입력할 필요는 없으니까 얘가 필요한 편리한 학생들은 이런 방식으로 풀어 주시고, 연습장에다 풀고 한 번에 답을 입력하는 게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 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걸 다 하고 나면 위에 있는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나면은 잠깐 로딩 화면이 뜬 다음에, 위에 있는 제출하기 버튼 로딩 화면이 뜬 다음에 바로 채점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 어떤 답을 입력했고 했는지를 볼 수 있고, 역시 여기도 문제 같이 보기가 있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채점이 완료가 되면은 학생용 앱으로는 사실 이제 점수만 입력되어 있고 끝나요. 그래서 채점 완료 후에는 학습지 탭으로 다시 들어가보면 점수가 생성돼 있고요. 취약 유형 분석이나 뭐 본인이 자주 틀리는 유형, 본인이 자주 틀리는 난이도 같은 문제들은 학부모님 앱 혹은 선생님 앱에서 가능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학부모님 앱으로 들어가서 본인 스스로 궁금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또는 뭐 본인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봐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서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서 그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제 시험도 그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답을 입력을 하다 보면 주관식에서 특히 이제 집합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사실은 뭐 답을 예를 들어서 뭐 "집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중괄호를 쓰고 2 쓰고 3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3과 2 이런 식으로 거꾸로 썼다고 치면은 "틀렸다."라고 채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긴 걸 똑같이 썼냐 안 썼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채점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억울해하지 말고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거나 조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주면 어 선생님 앱에서는 채점 자체를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춤 문제. 학생들은 수정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선생님 앱으로 들어가면은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수정해 줄 수 있으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저 이거 맞은 건데 틀리게 채점됐어요." 막 억울해하지 말고 얘기하시면 수정 가능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학생용 앱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답을 입력하고 저희한테 이제 "채점 완료됐어요."라고 얘기하면 제 시험이나 이런 걸 볼 거고, 숙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까지 다 했어요."라는 거 얘기할 필요 없이 수업 전까지만, 다음 수업 전까지만 숙제를 해 놓으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네, 그 전날까지는 완료를 해 주셔야 돼요, 대신에. 알았죠? 수업 직전에 수업 날 하지 말고 전날까지는 완료를 해 둬야 돼 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용 앱으로 들어오면은 아까랑 좀 다르죠. 교재라는 탭이 빠져 있고 학습지 대신에 보고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처음에 어떤 걸로 로그인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아무튼 학습 기록 보고서 요런 식으로 돼서 학습 기록은 사실 학생들이 들어오는 화면과 똑같아요. 오케이? 아까 내가 임의로 답을 입력한 그 샘플 영상으로 샘플 영상 찍기 위해서 임의로 답을 입력한 것 때문에 여기는 답이 떠 있고 얘는 안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바로바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 항목으로 들어가면은 상세한 성적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클릭을 해 주게 되면은 이 아까 그 앱스토어 같은 화면에서 봤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지금 이거는 기존 학생의 실제 화면입니다. 실제 화면이라서 이름 나오나? 이름 안 나오죠?
어. 자, 기존 학생의 실제 화면이라서 테스트를 위해서 성적은 임의로 내가 수정을 해서 지금 이걸 만들어 둔 건데 뭐 성적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군요. 또는 8 월, 9 월, 10 월로 가면서 성적이 향상되고 있구나. 또는 뭐 성적이 유지되고 있구나. 근데 뭐 이거는 사실 8, 9 월에 배우는 것과 12 월, 1 월에 배우는 건 다르니까 여기서 배웠던 건 예를 들어서 수학 뭐 하라는 과목인데 여기서 배우는 거는 수학 1 이야. 자, 수학 하의 성적은 이쪽에서 이렇게 놀았는데 수학 1 으로 가니까 뚝 떨어졌어. 그러면 뭐예요? 수학 1이 현재 지금 내가 약하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능 대비, 모의고사까지 대비를 해 주게 될 때는 수 1을 좀 더 약하게니까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또는 처음 배우고 있는 거니까 뭐 잠깐 떨어질 수는 있어. 근데 점차 성적이 향상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단원명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능력별 이제 수치예요. 뭐 계산력, 이해력 이것까지는 사실은 뭐 상세하게 봐 봤자 뭐 우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파악할지는 잘 몰라서 주로 보게 되는 거는 종합 월별 프로그레스. 요걸 이제 너희들은 참고하게 될 겁니다. 알았죠? 어머님들도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첫 수업에 첫 테스트를 딱 입력을 하고 나면은 재시험까지 봤지만 아무래도 그 데이터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누적돼야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1 월에는 사실 학부모님용 앱이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답 입력만 하는 학생용 앱을 좀 잘 활용을 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뭐 또 다른 화면 하나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아까 말했던 난이도별로 또는 단원별로 어떤 식으로 많이 틀리고 맞는지. 아까 위에 거 이거는 프로그레스를 클릭해 놓은 상황으로 아래로 스크롤만 내린 거고 얘는 난이도별, 단원별로 제가 클릭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단원들의 문제들이 많이 틀리고 있구나. 이런 유형들은 지금 엄청 많이 틀렸네. 이 유형 복습해야겠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죠.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마 여기서 빨간색이 이거는 도형의 색칠하는 경우에서 이거를 내가 지금 다 틀리게 입력해 놔서 하나도 못 맞았어. 그럼 이걸 이제 반드시 보완해야 되겠네. 라는 걸 바탕으로 조교 선생님들이 재시험지도 만들어 주게 되고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갈 때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학이 끝나고 나서 보완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재시험을 본다든가 또는 앞으로의 테스트에 그 학생 A라는 학생들은 여기를 많이 틀렸으니까 이 학생 걸 좀 이 학생은 여기를 좀 보완해 줘야겠네. 뭐 보충 테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용도로 이제 이 매스플랫이라는 앱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뭐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한다고 해서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자, 이거 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여기 핸드폰 번호 있고 뭐 단톡방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이제 한번 궁금한 부분들이나 이런 건 질문을 해 주도록 하고요. 자,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첫 수업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기는 하지만 이제 일단은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강의 링크를 내가 단톡방에다 보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외부 학생들이 검색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라서 학생들도 역시 검색은 안 됩니다. 검색은 안 되니까 그거 이제 링크 보내주면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수업 시작하기 한 5 분에서 10분 정도 앞 수업이 있다 보니까 10 분까지 미리 내가 링크를 보내주지 못할 거예요 아마. 5 분에서 거의 시험 시간에 수업 시간에 임박해서 내가 보내게 될 텐데 그래서 수업 시작 5분 전에는 잠깐 좀 다른 거 하지 말고 화장실 갔다 올 거 갔다 오고 잠깐만 대기하고 있으면 내가 링크를 보내주면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은 강의 영상 자체를 매 수업을 항상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유튜브 또는 내 이름을 검색해서 익정쌤이라고 검색을 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 보면 내 채널이 나오니까 여태까지 흘러가는 수업들이나 뭐 수업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뭐 물론 이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릴 거라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이미 뭐 보고 온 거겠지만 지금 단톡방에 보내서 이걸 타고 들어온 사람들은 이거 유튜브 보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때 뵙도록 할게요.